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케빈, 이번 영화는 뭐죠? 네,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김현석 감독의 2005년작 광식이 동생 광태입니다. 케빈, 이번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뭐죠? 광식이 동생 광태는 제 인생 로커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주피터, 이번 영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감성 차이가 어땠어요? 네, 예전에 저는 메가박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님 특유의 로맨틱 코미디라 생각하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님 작품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왓챠로 다시 광식이 동생 광태를 봤고요. 광식 파트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과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제 감정이 이입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반면에 광태 파트는 너무 판타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무거우니까 영화를 가볍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광태의 캐릭터를 구축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김현석 감독님 작품을 보면 기승은 참 좋은데 영화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 영화도 좋았던 전반부에 비해서 좀 후반부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기적인 해피엔딩이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케빈은 어땠습니까? 네, 예전에 봤을 때는 비디오로 봤었고요. VOD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TV 특선 영화 방송 채널에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익숙한 인생 로코고, 이번에 다시 만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도 재개봉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럴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 판권을 사게 된다면 이 영화 판권을 사서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때 정기 재개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은 제 인생 영화입니다. 인생 영화긴 한데 인생이 쉽지 않아질 것 같긴 한데 키워드로 영화를 이야기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성장 영화입니다. 네, 성장 영화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의 영화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 미성숙한 두 형제의 성장 영화를 봤어요. 광식이와 광태는 형제지만 미성숙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광식은 운명을 믿고 한 여자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틀과 규칙을 꼭 지켜요. 하지만 직접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방어가 심한 캐릭터예요. 너무 소심해요. 답답해요. 그렇죠. 그 초콜릿 배달 사고를 일으킨 동생에게도 제대로 꾸짖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타이밍이 늦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확신을 갖고 운명처럼 신호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죠. 반면 광태는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술 먹고 기억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수습하는 스타일의 캐릭터거든요. 심지어 규칙을 안 지키는 것이 규칙인 것처럼 제멋대로 삶을 살죠. 전 여친 집에 가서 뭐 큰 소리로 횡패도 부리고. 그런데 둘은 후반부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모두 두 여자를 겪으면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광식이는 윤주를 잊고 결혼식에서 7년 넘게 부르지 못한 세월의 가면을 부릅니다.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기로 하고 제 감정에 솔직하게 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광태는 경제와 헤어진 뒤에 술김에 한 마라톤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먹던 술도 6개월 동안 끊습니다. 이제는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도 제대로 당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뿐이던 광식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여자를 계속 만나던 광태는 예전 여친을 만나게 되죠. 둘은 어느새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 영화로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광식과 광태의 캐릭터가 그렇게 된 근원은 동일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광식은 책임감 때문에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된 거고, 광태는 부모를 잃은 아픔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삶을 살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자기 한 말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그만 상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후회입니다. 제가 후회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이 후회라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 특히 저한테는 지나간 사랑을 생각하면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이 후회인데요. 광식의 에피소드를 보면 노출계 관련 장면이 있는데요. 노출계는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발길을 표시해주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발길을 표시해주는 기계를 보면서 광식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는 사랑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상황이나 감정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광태도 술에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전 여자친구 경지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경지한테 땡깡을 부리고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도 저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지나간 후에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식이나 광태가 사랑의 방점을 찍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쳤던 아쉬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식과 광태의 찌질한 모습에서 부끄러웠던 저의 과거도 생각이 나고 후회라는 감정이 너무 밀려와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화 장면을 얘기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저한테 주옥 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결혼식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후반부의 결혼식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최악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인상 깊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반부의 결혼식 장면에서 김지혁은 이호원을 향해서 손을 뻗지만 이호원은 그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교차 편집되는 앵글을 보면 카메라가 점점 줌아웃돼서 멀어집니다. 거리감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는 멀어져야 할 두 사람의 관계 혹은 거리를 카메라 앵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반에 결혼식 장면에서 이호원이 김주혁 친구 결혼식에서 일원동과 잠실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죠 라고 한 장면을 상기시켜 볼 때 의미상으로나 화면상으로나 의도된 구도라고 생각돼서 선정해봤습니다. 구도로서 영화를 해석한 거네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되게 공포스럽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광식의 에피소드였는데 크리스마스 날 윤경을 데려다주는 그 장면을 꼽고 싶어요. 그 광경이 왜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막 승부차기 보듯이 손으로 가려서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렇게 불안해서 봤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출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출계가 확신을 줘도 이거는 뭐 사실 깊은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다시 보니까 공포스러운 장면이어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광식이 윤경에게 이름과의 관계를 묻기 위해서 윤경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일러실에 숨게 되는데 그 장면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첫사랑의 교과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견주각기론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시점에서 첫사랑에 대한 시선과 성장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서도 이재훈이 수지의 집 앞을 찾아가다가 선배와 같이 들어간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서 다른 남성이 나타난다는 설정은 당사자에게는 잔인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식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보일러만 조용히 고쳐주고 또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전 너무 답답하고 광식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성의 집에 찾아갈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야 된다. 뭔가 의심이 가서 물증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가 가는 걸 알려주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안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자들이 전화 오고 와야지 그쵸, 전화 미리 해야 네. 준비를 하지 준비를 바로 하죠. 가는 거 싫어해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쌩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이건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볼까봐 이게 호러 아닌가요? 이게 스릴러죠.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과연 광식이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과연 주피터는 언제로 돌아가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면은 발렌타인데이 날 저녁에 윤경이 광식한테 초콜릿을 전해주러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제대로 초콜릿만 전해줬으면 둘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사랑이 발렌타인데이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해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미세한 각도가 그때 아. 배달 사고 딱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줄 몰랐던 거죠. 누구는 네. 결혼하고 누구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말하는데도 화가 나네요. 그래서 저는 발렌타인데이만 되면은 광식이 동생 광태 이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콜릿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저희한테. 술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그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연애만 하자. 그러면 광식이 동생 강태의 명장면, 명대사, 케빈은 뭔가요? 네, 제가 꼽은 명장면은 스테플러 혹은 호치키스를 끝까지 소진하는 광식의 장면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기서 스테플러 심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그 사람과 남아있는 추억 혹은 그 사람과의 미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플러 심이 25년치 남아있다는 건 25년간 또 그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녀의 생각을 잊기 위한 광식만의 이별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끊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스테플러를 다 써야 새로운 스테플러 심을 또 사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광식이 동생 광태를 볼 때마다 이 장면이 항상 생각납니다. 제가 꼽은 명대사는 광태가 술 먹고 경진의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부리고 나서 경재가 한마디 합니다. 너 나랑 같이 추억이 없잖아. 우리 추억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걸 들은 광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플러스 팩트 폭행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연인 사이에 있어서 추억이나 공감대 그리고 함께 쌓아온 그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도 약간 팩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걸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첨첩장을 주기 위해서 일웅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데요. 일웅이 만취해서 윤경이 데리러 와요. 그때 광태가 자기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잘못 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윤경한테 혹시 우리 형 광식이 윤경을 좋아하는 거 알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윤경이 저는 일웅 씨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엎드려 있던 일웅이 윤경의 손을 잡습니다. 전 이 장면이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식이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문현답이죠. 윤경이 정말 현명하구나, 좋은 답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꼽았고요. 제가 생각한 명대사는 자동차 극장에서 광태가 경찰랑 스킨십을 하려고 해요. 경재가 영화를 보자고 하니까 광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선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세 번째 데이트할 때 처음 같이 잔대요.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진도 이건 아니거든. 아니 지금 우리가 평균 다 깎아먹고 있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발하고 그래야 선진국 막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고 그래요. OECD 드립은 통계학을 근거로 제시를 하니까 저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국가 평균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 평균을 높여야죠. 그래서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제가 광식이 동생 광태와 함께 볼 영화로 추천할 영화는 시라노 연애 조작단입니다. 두 작품 다 같은 감독님이 각본과 연출을 하셨는데요.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가 아쉬웠던 광식이 동생 광태에 비해서 시라노 연애 조작단은 기승전결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김혜석 감독님의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광식이 동생 광태와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제가 꼽은 영화는 김영광, 박보영 주연의 너의 결혼식입니다. 짝사랑 혹은 예전 연인이 결혼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 짧은 시놉으로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두 영화 역시 결혼 장면을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보는 거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결혼을 본다는 것처럼 잔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 연인 한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라고요. 절대 좀 가지 마십시오. 세월이 부탁입니다. 가면 좋은데.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별점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고요. 제 한 줄 평은 미리 정해진 인연도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입니다.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3개고요. 제 한 줄 평은 감독님 해피엔딩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입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